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맨큐의 경제학 챕터 5장 탄력성과 그 응용인데요. 우선 수요의 탄력성을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 거기 109페이지입니까? 거기 보시면 탄력성의 실제 사례 몇 가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탄력성을 구하는 방법 지난 시간에 봤고 또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결정 변수라고 할까? 그것도 살펴봤습니다. 실제 몇 가지 사례를 보니까 거기 보시면 가격 탄력성을 이렇게 직접 구해봤네요. 자, 위로 갈수록 탄력성이 작고 밑으로 갈수록 탄력성이 커요. 그래서 여기 가격 탄력성을 나타내는데 여기는 빵에 가깝고 이쪽으로 갈수록 거의 무한대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탄력성을 1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단위 탄력적이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뭐 탄력성이 제로인 경우는 좀 그렇고 이제 몇 개 현실에 있는 사례를 한번 들어보니까 달걀, 이거 엄청 비탄력적이네. 보건의료, 담배. 달걀이 0.1이니까 이제 달걀 없이는 못 살아. 이렇게 되는 것이고 쌀과 담배, 주택 이런 것들도 다 비탄력적입니다. 그래서 쌀, 담배, 이 가격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탄력성이 좀 큰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한번 보시면 거기 있는 것처럼 쇠고기, 피넛 버터, 버터라든가 쇠고기라든가 뭐 외식, 치리오스,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운틴 듀, 뭐 이게 다 상표 이름인가 보죠. 그래서 탄산음료 같은 이런 것들은 좀 탄력성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전체적인 비탄력적인 거와 탄력적인 거를 살펴봤고요. 우리가 뒤에 다시 보겠지만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우하현은 직선일 때는 그 가격의 위치에 따라서도 탄력성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은 탄력성이 수요 곡선상의 모든 점에서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씩 연구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더라도 그렇게 놀라지는 마시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뒤에 보시면 다양한 모양의 수요 곡선과 탄력성 그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 앞에서 본 것처럼 탄력성은 1을 기준으로 할 거야. 가격 탄력성, 그래서 1보다 크면 탄력적이고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자, 그리고 1이 단위 탄력적이고 근데 약간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몇 가지 그래프가 있는데 수요 곡선이 이렇게 수직인 경우 한번 볼게요. 수직. 자, 이러면 어떤 특성을 보일까? 가격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도 거래량, 수요량은 불변이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럼 탄력성 구할 때 공식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격의 변화율, 그러니까 분모가 이제 가격이 얼마나 변합니까? 이렇게 나타내고 여기가 Q의 변화율 이렇게 나타낸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가격이 변화했을 때 Q가 얼마나 변합니까? 했을 때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도 Q가 불변이라고 하면 요거 델타 Q가 빵인 거 이해되시죠? 얘가 빵이면 전체 탄력성 어떻게 해요? 빵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하나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럼 두 번째 그래프 나와 있는 요거 한번 볼게요. 가격이 여기 있는 것처럼 4에서 5달러로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직접 이것처럼 구하는 공식에 넣어볼까요? 자, 그럼 가격이 얼마였다? 4였다. 그럼 얼마나 변했습니까? 여기 1만큼 올라간 거야. 곱하기 100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0% 계산을 해보면 자, 여기 분모가 여기 있는 것처럼 22% 올라간 거 대략 알 수 있습니다. 22% 상승했어. 자,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수요량이 감소했는데 수요량이 얼마나 감소했습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기울기가 좀 가파른 기울기가 돼요. 100에서 10만큼 감소했어요. 거래량이 100개였었는데 10만큼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중간값을 써가지고 11%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우선은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11% 이렇게 감소했다고 치면
자, 이렇게 계산된 탄력성의 값은 어떻게 됩니까? 0.5 뭐 비슷하게 뭐 이렇게 절반 정도 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보다 작다. 그래서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다음 그래프랑 비교해 볼게요. 요거는 기울기가 좀 완만한 수요 곡선입니다. 이건 이제 더 완만한 형태가 되고요. 그래서 얘는 아주 완만하게 되면은 가격이 이렇게 22% 상승했는데 이 완만하게 되면 수요량이 67% 감소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탄력성이 1보다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 나중에 많이 볼 일 있을 겁니다. 이렇게 직각삼곡선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총수입이 일정한 경우인데 그건 좀 나중에 할 거야. 자, 가격이 22% 상승했는데 수요량이 22% 감소한 거야. 그러니까 탄력성을 계산을 해보면 가격의 변화율이 22% 상승했고 수요량이 감소했습니다. 22% 감소해서 1. 절대값을 씌워서 표현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단위 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또 극단적인 경우 하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수직인 경우를 봤고 이게 수평이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4보다 조금이라도 높게 되면은요. 이렇게 소비량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소비량이 빵으로 확 줄어드는 거.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점차 이렇게 가팔랐다가 수직일 때는 빵이고 점차 가팔랐다가 완만하게 변해서 수평이 돼버리게 되면은 이랬을 때 가격이 눈곱만큼만 변하더라도 수량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조금만 더 들어갈게요. 우리 2에 가보시면은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총수입과의 관계, 이게 우리는 사실은 현실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잘 봐주세요.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특히 가격이 얼마나 민감한가가 굉장히 중요해. 예를 들어서 어떤 마트나 회사에서 야, 이번에 가격 할인 이벤트를 할까? 이런 걸 한다 해볼게요. 어떤 신상품이 나왔어. 야, 봄철 아니면 크리스마스, 신학기 대비해가지고 가격 할인이라는 이벤트를 할까? 여러분, 이 이벤트를 왜 하는 걸까요? 고객들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자신의 이득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가격 할인 이벤트니까 가격이 떨어졌어. 그랬을 때 총수입을 극대화시켜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목적인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지. 가격 싸니까 구름대 같이 이렇게 몰려들게 되면은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이렇게 되면은 이거 내릴게요. 그러면 이 결과 총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가격 하락으로 인한 혜택 손해보다 박리담회로 많이 팔리게 되니까 총수입은 증가할 수가 있다고요. 가격 하락이 성공한 거죠. 근데 만약에 가격 할인 이벤트를 했어. 근데 소비자들이 사실 가격에 그닥 민감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품을 구입할 때 가격 말고 다른 요인이 더 크게 되면은 가격이 할인했을 때 고객들이 오긴 오는데 쬐끔 왔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볼게요. 가격이 원래 제품의 가격이 1,000원이었다고 할게요. 1,000원이었는데 가격을 할인했다고 합시다. 만약에 1,000원이었는데 이게 만약에 10개가 팔렸다고 할게요. 10개가 팔리면 이게 1만 원, 이게 바로 판매 수입이 될 거야. 이해 가시죠? 근데 이게 가격이 할인된 거야. 500원. 요로 가격을 할인했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비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가지고 이게 만약에 30개로 이렇게 크게 증가한 거야. 그러면 우리가 가격은 할인해서 하나 팔 때 원래 1,000원 받던 거를 500원 받게 되니까 500원 손해잖아. 근데 고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게 되면 이렇게 15,000원 이렇게 해서 판매 수입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라 가격이 500원으로 가격을 할인을 했는데 소비량이 늘긴 늘었어. 근데 한 12개
조금 늘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 500원짜리 12개 팔게 된 거니까 10,000원도 아니고 6,000원. 이게 바로 기업의 매출액, 판매 수입이 된단 말이죠. 이해 가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체크하셔야 될 거는 바로 이겁니다. 기업이 가격을 이런 식으로 1,000원에서 500원으로 가격을 할인을 했습니다. 언제 그랬을 때 여기다 쓸까요? 요것도 쓸게요. 가격을 이렇게 할인했을 때 언제 총수입이 증가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요.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이게 Q가 많이 변화할 때 이 경우라니까 Q가 많이 엄청나게 증가했을 때 요랬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총수입이 증가하는데 오히려 가격을 할인했는데 고객들이 많이 오지 않게 되면은 오히려 판매 수입, 총수입은 감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보고 언제 가격 할인 이벤트를 할 건데 라고 하면은 이 탄력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에 가거나 어떻게 할 때 가격 책정이 되게 중요한 건데 가격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가격을 50% 할인을 합니다. 홈쇼핑 같은 데서. 어떨 때 기업 입장에서는 좋습니까? 하면은 이렇게 가격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때 총수입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가격 할인의 혜택을 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총수입이라 할 수 있는 TR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P 곱하기 Q야. 그래서 4달러짜리 100개를 팔았다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총수입이라 쓸게. 판매 수입, 총수입, 토탈 레버뉴 해서 총수입이라고 쓰게 되면은 여기선 그냥 수입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뭐 같은 말로 보세요. 얘는 얼마짜리 몇 개 팔았니? 이게 바로 총수입의 면적이야. 총수입을 나타내. 그러니까 요 뭐 살색깔로 되는 요거 있잖아. 요거 약간 이 색깔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게 바로 총수입을 나타내. 그래서 4달러를 100개 팔았으니까 요 면적이 총수입이 되는 거죠. 자, 밑에 그림으로 잘 나타내고 있는데 그림 한번 보세요. 요 경우는 기울기가 좀 가파르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가격에 별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좀 가격이 완만하게 돼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네, 요 경우는 좀 탄력적인 경우이고 요 경우는 비탄력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세요. 자, 탄력적인 경우에 가격을 이렇게 탄력적인 상황인데 가격을 올렸어. 그랬더니 소비량이 크게 감소하는 거야. 가격 올린 거보다. 요거는 소비량이 100개였었는데 90개로 조금 감소했는데 얘는 70개로 크게 감소한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판매 수익과 관련한 총수입은 이 직사각형 면적인데 여기서는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 올렸을 때 Q가 조금 감소하게 되는 거니까 B만큼이 날아가지만 A만큼을 얻게 돼. 근데 이 A의 부분의 영역이 B에 감소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되는 거니까 판매 수입, 총수입은 증가하게 된 걸 알 수 있죠. 여기서는요, Q가 엄청나게 크게 감소했잖아. 그러니까 B가 여기 감소한 크기가 A 증가한 크기보다 훨씬 더 감소하니까 이때는 오히려 판매 수입이 감소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111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PQ의 화살표 크기로 해가지고 좀 이해를 하시거나 아니면 변화율로 우리가 나중에 또 볼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만은 좀 일반화 시켜가지고 정리를 하면 절대 암기하지 마세요. 거기 점띵 3개 있죠. 111 보시면. 자, 수요가 비탄력적인 경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 자, 가격과 총수입은 같은 방향으로 변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총수입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이건데 비탄력적인 거니까 상상해보세요. Q가 어떻게 감소하는데 조금 감소한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근데 그게 아니라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 자, 이랬을 때는요. 가격을 올렸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총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요. 총수입은 여기 보시면 Q가 위에 그림 나와 있는 거죠. 크게 감소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TR은 이렇게 감소하게 돼.
그러니까 P와 TR은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 점딩 세 번째는 가격이 올라가는데 Q가 같은 비율만큼 올라간 거야. 그렇게 되면은 변화가 없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총수입은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탄력성과 관련한 이 그래프로 표현을 했는데 총수입 이렇게 표현했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요거 내용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언제 가격 할인 디스카운트 이벤트를 실시하는 게 바람직할까? 그런 얘기할 때 요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수요 곡선이 직선인 경우에 가격 탄력성과 총수입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